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오늘은 법령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뭐 다들 이런 바인더 같은 건 하나 갖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법령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보통 법제처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법제처 가지고 뭐 전기사업법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전기안전관리자 찾고 싶다. 그럼 컨트롤 F에서 안전관리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찾잖아요. 이렇게 안전관리 선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찾는데 이거 일일이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래 한글에다 이렇게 발췌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전기사업법. 그래서 일단은 용어의 정의를 한번 쭉 쓰고요. 썼는데 여기서 뭐 변전소, 개폐소 이건 다 한전 쪽이고 우리는 전기 수용 설비, 그죠? 전기 수용 설비는 수전 설비와 구내 배전 설비. 근데 수전 설비란 전기 설비 또는 발전 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 배전 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로서 수전 지점으로부터 배전반 구내 배전 설비로 전기를 배전한 전기 설비를 말한다. 까지의 설비. 그러니까 단선결선도로 보면 요거죠. 요게 이제 한전에서 받아서 MOF 지나서 V12 변압기가 3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ACB가 3개가 있고 그다음 이제 배전반이 이렇게 있죠. 배전반까지 배전반에서 이제 케이블로 나가는 거 있죠. 그 케이블부터는 수전 설비가 아니라 구내 배전 설비죠. 요게 제가 근무하는 전기실인데요. 이쪽이 이제 그 LBS예요. 그리고 여기가 V12 그래서 여기가 변압기예요. 여기 변압기. 여기까지가 이제 고압이죠. 변압기에서 넘어오면 이제 저압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ACB랑 차단기가 쫙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유기반, 요거는 이제 무정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차단기 배전반 차단기까지가 요 수전 설비예요. 이게 수전 설비. 그 다음에 구내 배전 설비는 이제 수전 설비 배전반에서부터 전기 사용기에 이르는 전선로, 그 배전반에서 각 층으로 가는 그 전선로, 그 다음에 개폐기, 분전반의 그 메인 차단기 이런 거겠죠?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이런 게 다 구내 배전 설비죠. 그리고 저압은 이제 저압, 고압, 특고압 이게 나와 있죠. 예. 이걸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리한 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기선배 종류 사업용, 일반용, 자가용 있잖아요. 전기사업용은 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전기설비고요. 자가용은 전기사업용이랑 일반용이 아닌 설비예요. 그러면 일반용이 뭐냐? 일반용은 600V 열어서 75kW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쓰잖아요. 타인, 한전이죠. 그 75kW 미만은 저압의 600V 이하, 저압의 75kW 미만은 일반용이에요. 발전기는 10kW 이하가 발전기고, 그 다음에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은 20kW 미만이 일반용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자가용은 저압이면 75kW 이상, 발전기는 10kW 초과, 위험시설은 20kW 이상. 그래서 이 위험시설이 주유소가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그 안전관리자 하시는 분 주유소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한 50km 뭐 이렇게 되는데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됩니다. 75 이하라도. 왜냐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은 잠시 광고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사업용이랑 자가용이 해야 되는데 일반용은 안 합니다. 일단 사업용이랑 자가용 중에서도 안 하는 게 제조업은 안 해도 돼요. 저압인 경우에. 그리고 심야 전력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휴지는 안 해도 되고, 발전기는 20kW 이하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10kW 초과가 자가용인데 20kW를 초과해야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요. 근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발전기가 20kW 정도면은 벌써 수용 설비가 자가용 설비라서. 그리고 자가용이 하나가 중요한 게 자가용 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 설비의 설치 장소와 동일한 수전상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 설비는 자가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가용 수전 설비가 만약에 1000kW짜리 자가용 수전 설비가 있다. 근데 발전기가 10kW예요. 그럼 일반용이죠. 근데 이 발전기 10kW도 자가용이에요. 왜냐면 자가용에 붙어있는 일반용이기 때문에. 예, 그 의미입니다. 요게. 그리고 안전관리자 대행 가능은 이제 여기 대행 가능한 게 요거죠. 그러면은 이거 빼고는 상주죠. 상주는 뭐냐? 1000km 이상. 그 다음에 발전은 300km 이상. 태양광은 1000km 이상. 이거는 상주죠. 그리고 자가용 설비 공사기인가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발췌를 했어요.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에서도 공사 감리 이거 좀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이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신축 같은 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리 대상인가 이렇게 또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니까 정리를 했는데 공사 감리는 법에서는 다 해야 돼요. 단 요 각호의 언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은 제외. 그러니까 2번 소규모 또는 특수는 제외예요. 대통령령으로 그 대통령령이 이거예요. 이거라서 일반용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용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발전기는 1억 원 이하는 그리고 전기 수용 설비 5천만 원 미만은 전기 안전거래자가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문제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20조 이거 한번 보세요. 20조에 제 10호 저는 이게 이게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발전기 또는 전압 600V 이상 600V는 우리나라에 없죠. 380 다음이 고압이에요. 22,900 한전에서 주는 거. 물론 뭐 군내 배전 설비 3,300, 6,600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압이라고 해야 돼요. 600V 이상 고압.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는 안 해도 돼요. 요게 안 해도 되는 거죠. 단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공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나는 해야 돼요.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대상. 그쵸. 이건 공사계획 인가 신고 대상 보면은 인가 신고는 다 고압 이상 특고압 고압이에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요 나가 이상이에요. 요 나번 600V 미만의 전력시설 보수공사로서 그러니까 저압인 경우에 자가용 전기설비 중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그러면은 내가 22,900 받고 있어요. 1000km. 그래서 이제 각 실을 1층을 싹 리모델링을 해요. 5천만원 넘겠죠. 이게 5천만원이 넘어 600V 미만인 전력시설의 보수공사예요. 이거 해야 되냐 이거죠. 한 층을 싹 뭐 계약전력 바뀌지도 않고 용량 뭐 추가되는 것도 없고 여기 좀 이상해요. 요게 여기서는 고압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압에 뭐 차단기 이런 거 바꿔도 안 해도 돼요. 그죠? 여기서는 고압 뭐 변압기 차단기 이런 거는 용량 변경이 안 되면은 안 해도 된다더니만 저압인 경우에는 5천만 원만 넘으면 다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감리를 했는데 그 감리한 거를 한전에 내지도 않아요. 한전은 뭐 계약전력 변경 안 되면 한전은 관계없죠. 계약전력도 그대로 1000km 1층 리모델링이니까. 그 다음에 안전공사 저압이니까 안전공사 검사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감리 결과 보고서를 그냥 나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 이게 인터넷에 쳐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좀 한 몇 번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 허용전류 이것도 제가 요거는 지난번 했었죠. 차단기 그 케이블 선정할 때 요거 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좀 키워볼까요? 잠시 광고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우선은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압은 뭐 무조건 해야 되고요. 수전은 75kW 이상, 위험이나 다중은 20kW 이상, 발전은 20kW 초과일 때는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는데
단 수전 1000 미만, 발전 300, 예비는 500, 태양광은 1000 미만은 대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격은 이제 산업기사 이상에다가 경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한은 이제 요거는 사용자검사 신청 전에 선임을 해야 사용자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전관리자가 정기안전관리자가 그만뒀을 때는 이제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고, 교육은 이제 3년마다 하죠. 이게 안양인가요? 그 협회 교육장이 안양에 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저기 사당역 거기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양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이제 비상경보섭이, 그러니까 발신기죠. 발신기까지만 있는 거는 안 하는데, 이 스프링클러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던가 아니면 이제 교육 한 4일인가 받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교육을 4시간을 받죠, 협회에서. 그리고 승강기는 이제 뭐 자격은 없는데 교육을 받죠. 승강기 운행관리자라고. 옛날에 승강기 운행관리자라고 있었는데 그게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즉시 선임하고 3개월 이내 통보라서 3개월 이내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선임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은 이제 3년마다 받고요.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가 4000세제곱미터 이상 월 내건수기 쓰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이제 가스 기능사나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선임을 해야죠. 특정 가스 사용 시설 안전관리자. 그리고 법정검사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기시설 정기검사는 이제 3년마다 하죠. 3년이나 뭐 2년이나 5년, 4년도 있는데 보통 일반 건물은 이제 거의 다 3년일 거예요. 그래서 3년마다 하고, 소방은 업체에다가 이제 1년에 2번 작동기능 종합정리를 하죠. 그리고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 승강기는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가스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요 파일 있죠. 요거 A5예요. 이게 A4 반만한 거. 그래서 요 구멍 뚫려 있는 이 비닐 파일 있죠. 이 구멍 뚫려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게 중간중간 또 추가될 수가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비닐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인더를 해놓으면 법제처에 이거 일일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요거 정리해가지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법제처 들어가서 또 찾아보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다 규정을 다 써놨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법령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